중학교 국어교사로 13년 동안 근무를 했었는데 나오기 직전에 연봉은 한 3,800? 월 3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년 만에 됐었고 되게 힘들게 공부를 했었던 터여서 이제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집이 좀 어려웠어요. 그때 이제 노량진에서 매식 아시나요? 식권 10권짜리 끊어가지고 매일 똑같은 밥 먹으면서 8명씩 들어가 있는 뭐 고시원에서 공부하고 그래서 임용을 합격을 했거든요. 사실 뭐 초반부부터 그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니고 저는 사실 학교가 되게 좋았고 잘 맞았던 케이스긴 해. 저는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가르쳐주는 지식이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애들이 보통 선생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업 들어가면 조용히 해. 이거 먼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애들한테 맨날 떠들어. 말 좀 해. 말 좀 해. 요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튀는 거에 대해서 커트가 들어오니까 너무 튀게 하지 말아라. 이제 어떻게 보면 기존에 계시던 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물을 흐린다. 네. 굳이 안 해도 되는 건데 네. 저 사람 때문에 뭔가 우리도 해야 될 것 같고 네. 뭔가 오해가 쌓이셨던 거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만 해. 그냥 하던 대로 해. 왜 너만 틀려고 해. 이게 너무 힘들었던 부분이었죠, 사실은. 교사들끼리도 인간인지라 사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있고 그쵸. 안 맞는 사람 있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나 분명히 앉아 있는데 다 조용히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나한테 밥을 먹자고 안 하는 거죠. 나 혼자 키보드 하고 있고. 네, 열심히 막. 그래, 나는 뭐 그냥 친한 쌤하고 먹으면 되니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마음은 허하죠, 사실. 근데 이제 그거랑 되게 비슷한 시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다른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교장선생님이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게 있었어요. 모든 선생님들이 거의 막 한두 명 빼고 다 반대하는 상황이었어요. 직원 조회를 했는데 그냥 딱 한마디가 꽂힌 거예요. 선생님들 의견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건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직장에서 이런 말 있잖아요. 까라면 까라. 네. 그러니까 교사도 똑같이 직장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제일 자부심을 가졌던 거는 이게 수직적 구조 안에서 움직여지는 회사의 체계와는 다르다. 이게 되게 자부심이 있었고 교육이니까 네. 애기들 가르쳐야 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나는 전문직이야. 이 프라이드가 나름 있었는데 네. 교장선생님이 그 말을 하는 순간 어? 아닌가? 그냥 부품이었네?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 멈춰서 그냥 주변이 하얘졌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새로운 걸 해보고 뭔가 막 그러는 의지가 좀 많이 꺾이셨던 거네요. 그쵸. 이제 그때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이게 과연 맞는 길인가? 이런 생각을 하던 차에 이제 교장선생님이 어퍼컷을 날린 거죠. 저는 회사에서 유튜브를 했었다 보니까 창의적이면서 고급진 거를 갖고 오라고 하는데 요즘 트렌드 어떻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거를 이거는 너 개인 채널에서 하고 윗분들이 원하는 걸로 해야지 라는 말을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럴 거면 나한테 왜 물어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럴 거면 나 왜 뽑았지? 맞아. 그럴 거면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생각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로미님이 말씀하실 때 이런 거였구나. 맞아요. 비슷해요. 정말 비슷해요. 그냥 숨이 막혔어요. 그때 당시에 숨이 안 쉬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냥 늘 학교를 오면서 되게 즐거웠는데 저는 이제 애들이랑 티키타카 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애들이 되게 해맑거든요, 사실. 걔네랑 놀고 얘기하고 막 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그냥 저는 학교만 보면 되게 즐거웠어요. 근데 어느 순간 이 공간이 똑같은 공간인데 되게 숨이 막히는 거예요. 출근길에 심장 뛰고. 네, 맞아요. 나 안 가고 싶다. 내가 정말 자신 있게 이 공간 안에서 아이들한테 뭔가를 가르쳐야 되는데 내가 되게 쪼그라드는 느낌? 내가 뭔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사실 교사는 아이들한테 꿈을 주는 직업이잖아요. 나는 이렇게 시궁창에서 내가 답답한 이 공간에서 이렇게 일하는데 내가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의 꿈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죠. 안 나오죠. 네. 내가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네. 그게 너무 숨이 막혔어요. 일단. 그러는 순간 수업이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으로 느껴지고. 네. 그래서 이제 수업 가는 길에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결혼을 했고 아이도 있고 가정도 있고 이러니까 당장 내가 그만두는 건 너무 무책임하잖아요. 일단 멈춰야겠다를 먼저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지? 라고 생각해 봤더니 다행히 휴직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휴직을 하고 일단 멈춰서 생각해보자 를 했던 거예요. 주변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약간 튕겨나가는 느낌? 그러니까 벽에다 얘기하는 느낌? 야, 그래도 너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나가서 뭘 하겠냐? 너 애도 생각해야지. 남편은 뭐래? 점점 더 숨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인생인데 내가 여기서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버티는 게 능사는 아니잖아요, 사실. 맞아요. 근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다 99.9%는 다 교사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했던 조언들이 뭐였냐면 사기업처럼 붙박이는 아니잖아요. 야, 교장선생님 곧 은퇴해. 아니면 다른 학교 그냥 이동해. 그럼 해결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근본적인 어떤 제 업에 대한 부분이 흔들렸던 거여서 그게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학교를 옮긴다고 해서 해결된다고 보지 않았거든요. 어떤 선택을 할 때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한테 말하는 건 의미가 없다. 네, 다 말려. 주변에도 근데 퇴사를 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맞아요. 다 부정적인 거예요. 나가면 너무. 춥다. 너 어디 가서 연봉 이렇게 어떻게 받냐 하시는데 회사가 최고다. 어느 순간에 느껴지는 건? 근데 이분들은 퇴사 안 해봤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은 듣는 게 아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주변에 다 그냥 직장 동료거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봤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생각해 보니까 결국 내가 존재하는 공간을 부정당하는 거잖아요. 내가 되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이 싫다고 나가는 사람한테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어요. 정말 자신 있었으면 멋있게 쫙 하고 나 못 해먹겠다. 사태 쓰고 나왔겠죠. 네. 이게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만 10년 이상 있었는데 직장 밖에서 나는 살아남을 수 있어. 그거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저도 힘들었고 사실 제가 퇴사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퇴사를 했었는데 이제 남편이 퇴사하고 힘들어했던 거를 저는 간접 체험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자신이 없는 거죠.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보이니까. 네, 사실 남편은 진짜 자존감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거든요. 뭐 누가 뭐라고 해도 뭐 나는 괜찮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좀 그 시간 1년 정도 하셨던 거잖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좀 채우셨어요? 내가 멈췄을 때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 말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야. 근데 나가서 또 국어를 가르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이거 하기 싫다고 나왔는데 또 국어를 가르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내가 잘하는 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떠오르지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이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근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스킬을 쌓은 게 없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뭐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뭐지? 막 하는데 그걸 내가 머릿속에만 계속 생각하니까 머리가 터지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했던 거는 뭐였냐면 글쓰기를 계속 했어요. 왜냐면 머릿속에 생각은 너무 많은데 얘가 계속 쌓이는 느낌인 거예요.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네. 이게 그냥 계속 축적돼서 내 머릿속이 과부하가 돼서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으니까 속이라도 시원하게 꺼내놓자. 그래서 그때 블로그를 열어서 그냥 글을 썼어요. 블로그에 대해서 나 블로그 키워봐야겠다 뭐 이런 게 전혀. 아니라 네, 전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그냥 꺼내놔야겠다. 그래 내가 그래도 직장생활 10년 넘게 했는데 이게 뭔가 좀 결실로 나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일단 있었는데 주변에서 나한테 사람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뭐지? 를 떠올려 봤더니 그래서 애를 어떻게 키워? 이걸 되게 많이 물어보셔서 내가 이런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교사가 알려주는 자녀교육서는 가능하겠다. 매력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쓰게 된 거죠. 한번 저질러보자.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처음에는 그랬어요. 내가 뭐라고 이런 책을 쓸 수 있나. 유명한 오은영 선생님도 있는데 이런 생각에 조금 망설이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제안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출판사에 막 다 제안을 넣었죠. 되게 놀랬던 게 정말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38군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이게 되네? 라는 생각에 일단 자신감을 장착하고 이제 책을 냈죠.
그때 제가 이제 운영했던 채널이 블로그 딱 하나였었는데 이제 블로그로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책을 낼 수 있어요? 가르쳐 주세요. 네,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왜 나한테 물어보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사람들이 국어 선생님이었잖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나 국어 선생님이었지? 막. 뭔가 연결이 되네요. 그쵸. 그래서 10년 넘게 아이들한테 가르쳤던 게 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알려달라는 사람들이 이제 하나둘 생긴 거예요. 그냥 아예 블로그에 공지를 했어요. 제가 이거 이렇게 알려드릴 건데 오실래요? 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블로그가 폭발을 한 거죠. 그러면 거기서 좀 네. 그런 확신을 좀 얻으셨겠네요. 난 10년 넘게 학교에서만 네. 일하고 퇴근하고 하면서 할 줄 아는 게 이거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회사 밖에서 난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네. 라는 걸 알게 되신 거니까. 네. 그때 확신이 좀 생겼어요. 나 되겠네? 회사 밖에서도 뭔가 쓸모있는 인간이네?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죠. 그런 상황에서 휴직이 끝나신 다음에 네. 바로 저지르셨던 거예요? 휴직이 끝나고 바로 퇴사를 했죠. 그러면 사실 그 마지막 날 좀 어떠셨어요? 정말 허무하더라고요. 되게 쉽게 끝났고 사실 학교는 아직도 손으로 써요. 사직서. 근데 잠깐 멈췄죠. 어떤 사유로 내가 그만둔다고 써야 되나? 이거를 쓰는데 잠깐 멈췄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는 사실 제가 회사를 나오면 회사가 안 돌아갈 줄 알았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근데 저만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열정적으로 일했고 내가 없으면 큰일 날 줄 알았고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퇴사하고 차를 타고 교문을 이렇게 빠져나오는데 그때 나왔던 노래가 지금도 안 잊혀져요. 어떤 거예요? 비긴 어게인에서 그 G.O.D의 기를 리메이크 해가지고 여러 명이 불렀던 노래였어요. 조금 노리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근데 그 노래를 막 듣는데 내가 가는 길이 뭐 이러면서 뭐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지만 나는 또 걸어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가사였는데 그 가사가 귀에 꽂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막 정말 내가 탄탄대로를 가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딘진 모르겠는데 그냥 여긴 아니야. 그건 확실해. 하는 마음으로 퇴사를 했던 거여서 부모님이 반대를 했을 때였어요. 퇴사를 반대하는 시점이었고 뭐 맘대로 해라 막 약간 그 이제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네 알아서 살아라. 이럴 때 내가 보여줘야죠, 사실. 그러고 내가 엄마한테 정말 잘 돼서 잘했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듣자. 이를 악물고 이제 올라갔죠.